네, 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피 교육 영어 연구소장 유주혁입니다. 네, 사관학교 올패스, 자, 2022학년도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관학교 문제의 트렌드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관학교 문제 그 경향 자체가 이제 또 어떤 일관된 경향이 있고 또 이제 수능과 맞물려서 또 이제 또 변하는 그런 특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관학교 1차 문제를 분석을 해보고 또 이제 이렇게 문제를 분석해보면은 사실 이제 사관학교 문제 특유의 어떤 그런 특성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랙티스 이제 계속 이제 공부하면서 실제로 이제 우리 사관학교 1차 시험 문제 어떻게 풀 것인지 뭐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수능 트렌드가 지금 계속 좀 이제 수능 트렌드가 작년 수능에서 이제 좀 이렇게 어렵게 나온 측면이 있어서 이게 좀 굉장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올해 사관학교 입학 시험이 좀 이제 1차 시험 자체가 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렌드 자체가 작년에 이제 킬러 문항이 제거된다고 해서 좀 이렇게 뭐 쉽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거꾸로 이제 1등급 비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이 줄어든 어떤 해였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비율을 따지면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그 수능 영어 자체가 이제 어렵게 출제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사관학교가 이제 수능 영어랑 트렌드를 어느 정도 좀 방향성에 있어서는 좀 같이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완벽하게 똑같지 않지만은 물론 뭐 특성이 어쨌든 사관학교 나름의 어떤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큰 방향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트렌드를 같이 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사관학교 문제가 좀 상당히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 2022학년도 이번 시간에 좀 이렇게 문제를 분석해보고 이제 우리 그 사관학교의 어떤 뭐 출제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뷰포인트 이런 걸 좀 분석을 해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분석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기출 문제가 우리한테 어떤 학습 방향의 어떤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프랙티스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이런 식으로 연계 교재를 다 이제 뭐 전제로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 더 감안해서 이제 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기출 트렌드와 수능 트렌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나와 있는 이제 뭐 연계 교재 트렌드 이런 것들 모두 감안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지금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형별 구조 학습,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거는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 오답률이 높은 문제 그리고 이제 당락을 가르는 문제들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실까 전략을 짜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답률 높은 문제 항상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런 문제들과 결국에는 당락을 좌우할 것이다. 네, 이거는 뭐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문제 유형별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이제 뭐 작년에 나왔던 그러니까 이게 2023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봤던 시험 문제죠. 그래서 2023학년도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고 이 트렌드를 보시면은 이제 어떤 방향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어떤 사관학교 문제 방향이라는 건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 것인가를 좀 실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뭐 4번 휘치 지금 계속 문제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도 비슷한 유형을 보게 될 것이고 매번 시험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번에 여러분들 그 3월 모의고사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실제 수능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어떤 문제 보기 유형이라는 거 여러분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뭐 주어 동사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런 걸 따지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요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뒤에 문장이 완전한 경우, 완전하지 않은 경우 분별한 연습, 빠르게 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어렵지 않죠. 어려운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 판단하는 연습 하시면은 뭐 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어법에 맞는 표현 마찬가지고
패턴이란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요지로 적절한 거, 요거는 지금 이 문제 유형들은 사실은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독해 문제, 추론 문제를 풀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이제 독해를 하면서 핵심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추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독해, 그 핵심 파악하는 게 그 작업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독해 핵심 파악 유형을 여러분들이 잘 푸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유형입니다. 공부하는 데,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게 되면은 여러분들 추론 문제도 정확하게 푸실 수가 있고, 독해 문제 중에서 이렇게 핵심 파악하는 유형은 당연히 잘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유형이기 때문에 요거 일단은 여러분들 좀 지금 시점에서는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 요게 되면은 추론 문제도 결국에는 정확하게 잘 풀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쌤이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은 추론 문제 여러분들 뭐 맞는 거 뭐 쉽게 나오는 거 맞고 어렵게 나오면 틀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추론 문제 나왔을 때 다 잘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독해 핵심 파악 유형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복을 완전하게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지금 그 문제 유형들 중심 집중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랙티스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유형이고 요게 일단은 돼야지 여러분들이 추론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 요거 항상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유형들. 요게 이제 뭐 수능에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사관학교 특화된 어떤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여기 뭐 주장하는 바, 그 다음에 뭐 시사하는 바, 목적, 뭐 이렇게 큰 틀에서 봤을 때 다 핵심 파악 유형입니다. 그래서 주제, 제목 이런 게 이제 우리 수능에서도 좀 어렵게 작용하고 실제 우리 사관학교 문제에서도 그런 게 좀 그래도 좀 어렵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일단 그 문제 유형이 정복이 돼야지 그 다음에 추론 문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글의 목적,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2022학년도 기출을 살펴볼 텐데 지금 가장 중요한 유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형이니까 여러분들 좀 실감하셔가지고 좀 같이 한번 좀 이렇게 핵심을 파악하는구나. 요 연습을 좀 일단 먼저 확실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일단 한번 보실게요. 1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요 유형 있잖아요. which가 나왔는데 these are women's warriors, rather than women 이렇게 좀 후절은 여기 어차피 앞에 걸 꾸며주는 그런 절이니까 가만 뭐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뭐 여기 뭐 계속적 용법이든 수적 용법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which가 나왔을 때 어쨌든 얘가 관계대명사잖아요, which라는 애들은. 그렇게 관계대명사 쓰려면은 여러분들 these are 또 women's warriors 여기에 이제 빠진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형식 자체가 이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요소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형식 자체가 이 형식에서 빠진 요소가 있기가 힘들어요. 원래 주어 동사 보어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빠진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애초에 이 형식은 주어가 있는 경우에 이 형식에서 뭐 빠진 요소가 있기는 힘들죠. 일단은 관계대명사를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은 관계대명사 which가 나왔는데 얘는 관계대명사들 관계대명사는 뭐랑 뭐를 합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뭐 간단한 문제지만은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친 거예요. 그렇죠? 얘를 합쳐가지고 관계대명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 쓰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잘 봐요. 그러면은 접속사랑 대명사 합쳐서 관계대명사 쓰면은 여러분들 단어 하나, 두 개였는데 하나만 쓰게 되니까 경제적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쓰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관계대명사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얘들 지워준단 말이죠. 그렇죠? 관계대명사 쓰게 되면 얘도 지워주는 거죠. 그러면은 뒤에 대명사가 분명히 지워졌어요. 그러면 대명사가 했던 역할 뭐예요? 주어, 목적어 역할 둘 중에서 하나를 했을 텐데 얘가 없어졌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요소가 빠져 있겠죠, 뒤에서.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오게 되면은 뒤에 요소가 주어든 목적어든 둘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휘치가 앞에 쓰였다. 그럼 뒤에 어쨌든 이게 문법적으로 맞으려면은 뒤에 뭔가 빠져있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뒤에 주어든 목적어든 빠진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관계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주어 목적어가 빠져있는 거죠. 순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근데 뭐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휘치가 쓰이는 경우에는 얘가 쓰이려면 뒤에 주어든 목적어든 빠진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당연히 여기서는 지금 이 형식이니까 어차피 목적어는 뭐 판단 여지가 없고 주어도 있기 때문에 빠진 요소가 존재하지 빠진 요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쓸 가능성은 아예 없다는 거. 요거 실감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휘치가 쓰였을 때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뭐 뒤에 문장을 판단해가지고 이제 그 빠진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뭐 대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푸시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요거 수능에도 나오고 뭐 이번 3월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유난히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유형이니까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관계대명사가 접속사랑 대명사 합친 거다. 원래는 접속대명사라고 하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렐러티브라는 어떤 형용사를 써서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영어에서,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그렇게 좀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관계대명사는 그런 관계부사는 좀 다르죠, 걔네들은. 예. 그래서 관계부사는 부사니까 뒤에 빠져있는 요소가 없는 거죠. 예. 부사는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형식을 따질 때. 그래서 이제 뭐 상관이 없다라는 거 좀. 근데 문제로 잘 나오는 건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계부사는 뭐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은 유난히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번 문제 보실게요. 자 in which, 자 여기 얘가 이제 관계부사의 용법인 거죠, 얘들이. 예, in which where they have to behave. 저기 in which students. 예. 학생들이 어떤 초이스를 부여받았다. 그래서 were given, 요 수동태가 와야 되는 상황이고, 요 두 개 이제 능동, 수동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whether를 써야 되는 이유가 오어 때문에 그렇죠. whether A or B 요 표현이기 때문에. 요건 어때요? make them more willing. 이거는 무슨 문제예요, 이거 여러분들? 쌤한테 오는 학생들은 요거를 어떤 문제라고 부르냐면은 형부 문제라고 불러요. 형부. 고등학생도 결혼할 수 있죠? 예,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의 아내가 이제 학교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부를 부른 거죠. 예. 여러분들, 형용사나 부사,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밑줄이 쳐져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선택을 하는 문제니까, 형용사를 쓸 것인가, 부사를 쓸 것인가 판단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이 형식과 O 형식에서는 뭐가 존재해야 되죠? 보어가 존재해야 돼요. 지금 주격 보어든 목적 보어든 존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목적어 나왔고, 목적 보어 자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목적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명사와 형용사예요. 근데 사실은 목적 보어 자리에 이제 주격 보어든 목적 보어 자리는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명사랑 형용사인데, 명사는 문제로 잘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항상 문제로 나오는 거는 형용사. 여기에 형용사와 부사 두 개를 써놓고 선택하는 문제. 그래서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수능에서도 뭐 밑줄을 쳐놓고 아니면 부사에 밑줄을 쳐놓고 맞냐 틀리냐. 보호 자리에 부사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윌링이 와야 된다. 형용사가 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푸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은, 형부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좀 기억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were given, whether willing 이렇게 푸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실게요. 자, 요지를 적절한 거, 요지를 적절한 거. 자, 요지 문제는 사실 본질적으로 주제 문제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는 쭉 가다가 이런 표현 있잖아요. 쭉 가시다 보면은 one has but to.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요런 표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좀, 약간 이제, 요런 게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예.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예. Walk through one of our brain museums to realize the feelings and ideas. 예. 요거는 이런 거는 그냥 끊어내세요. 그냥. 예. 끊어내시고, 대절이 그냥 아이디어를 꾸며준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특정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 가장 특정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중요했던, 예, 그렇죠? 예, 얘네들이 또 꾸며주는 거고, 중요했던 어떤 아이디어들, 그리고 필링스를 깨닫기 위해서, 예, walk through one of our great museums. 자, 우리의 어떤 위대한 박물관 중에 하나를 거닐 수밖에 없다. walk through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영화에서 의외로 되게 중요한, 좀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온 애들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얘네들 예. 뒤에 나온 애들이 예시 부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핵심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작용했던 어떤 그 박물관을 거닐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그 중요하게 작용했던 어떤 그런 감정과 어떤 아이디어를 깨닫기 위해서 박물관을 거닐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그 여기서 이제 중요시해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여러분들. 에포크 이런 게 여기 시대라는 어떤 단어로 보기에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을 우리가 좀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게 파리큘러 에포트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얘네들을 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특정한 시대에 이제 중요하게 작용했던 어떤 그런 어떤 필링과 아이디어들을 깨닫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표현이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Walk through one of the grand museums.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그 시대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 보기에 시대라는 단어가 혹은 그런 비슷한 개념이 제시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비유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거닌다, 박물관을 버린다. 결국에는 그 시대를 작품에 반영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이고 여기서 일단 답이 나온 거예요. 답이 나오는데 얘가 보기에서 얘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너무 중요한 힌트가 주어졌던 게 에포크란 말이 들어있어서 이게 너무 중요한 힌트로 작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대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게 여기에 5번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답이 6번이라, 그러니까 6번의 답이 5번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힌트를 준 거예요. 철주예언들이. 그러니까 에포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찾을 수 있어야 될, 그러니까 이게 힌트로 작용한다는 걸 좀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빠르게 답을 찾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차관학교 문제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답만 찾으면 어쨌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 좀 감안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주제를 찾는 문제예요. 요지 문제와 주제 문제는 같은 유형이에요, 여러분들. 뭐 구분 안 하셔도 되고 핵심 파악하는 문제라는 건 똑같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글에 이제 주제로 적절한 걸 찾으라고 하면서 자 일단은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 이 글에서는 사실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뭐 어떤 구매 경험 그리고 어떤 호혜성 등의 판매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가 이제 충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시게 되면은 요거 베스트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이 제시가 된 거죠. 자 스루 뭘 통해서 좋은 커뮤니케이션과 호혜성을 통해서 판매 과정은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 To engage customers and change them from being mere explorers to loyal and committed members of their initiative.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고객들을 참여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뭐 여기서는 뭐 단순한 어떤
단순한 어떤 그 익스플로러에서 그리고 여기 로열 여기 보시게 되면은 로열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구성원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주제가 제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커뮤니케이션과 호혜성 두 개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그리고 주제는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3번이 되는 거죠. Ways to make consumers loyal in the selling process.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을 충성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 요 두 가지예요. 요거 얘기하기 위해서 이 글 쓴 거죠. 근데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내용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 표지를 찾는 거 있잖아요. 어떤 강조 스킬을 썼는가. 네. 그러니까 이 주제를 드러낼 때 이렇게 중심 생각을 항상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건 아닌데 이런 표지를 보면 우리가 여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단번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의외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해요.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간혹 가다가 너무 이거 얍삽하게 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문제에 따라 달라. 아니 이렇게 나오면은 얍삽하게 푸는 게 맞는 거고요.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서 주제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문제 유형에 따라서 스킬을 다르게 발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석을 했을 때 답을 찾을 수 있는,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산업계 입시에도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표지를 주고 힌트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빠르게 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유형별로 접근법을 다르게 해야지 뭐 모든 문제를 같은 방법으로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이런 문제 유형이 꽤 많아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시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는 또 그렇게 푸시고 방법을 나눠서 생각을 해서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본 9번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찾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해석을 자연스럽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어떤 출제위원들이 힌트를 주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는 좀 그래도 연습을 하기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얍삽하게 푸는 게 아니고 원래 영어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강조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영어를 이해하시면은 그렇게 푸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얍삽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영어적으로 푸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10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는 지금 10번 문제를 넘어갈게요. 자, 10번 문제에서는 키라는 어떤 핵심을 나타내는 어떤 힌트를 줬죠. The key is to realize that you and the other party are communicating through your actions. 자, 핵심이라는 거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당신과 상대방이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 의사소통하고 있다는 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cooperating, 협력, 즉 starting nice, 좋게 시작하는 것, 좋게 시작하는 것. Sends the message that you are willing to make some accommodations.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좋게 시작하는 것, 좋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if절을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거. 요거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first be nice, then mirror. 그 다음에는 미러링 해라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좋게 시작하고, 그렇죠? 처음에는 착하게 굴다가 나중에는 따라해라 이런 의미로 쓰인 문장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글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starting nice 핵심이 나왔고 그 다음에 if절 나오면서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미러링 하는 거 나왔기 때문에 답이 3번이라는 거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전혀 아니고 이런 거를 좀 여기서도 요 키라는 어떤 그 핵심 표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예. 요걸 강조해 드리고 싶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예. 11번 문제.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예. 일단은 여기서는 자, 요거 있잖아요. Success carry with it. 뭘 또 수반하냐 하면은 wonderfully heavy responsibility. 어떤 무거운 책임감을 수반한대요. To use this power as a lever to shift the world a little closer to God. 그러니까 이 세계를 더 이상적인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뭐 비유적인 표현이죠. 예, 신에게 더 가까이 뭐 간다 그랬으니까 as a lever. 예, 지렛대로 이제 활용하는 지렛대로서 이제 예, 그거를 이런 힘을 활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인 건데, 자, 여기서도 일단은, 핵심을 나타내는 표지가, 일단은 이 문장만 봐서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가 지금 다 예시부연이에요. 다 예시부연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핵심이 여기 뭐 뒤에 볼 거 없고 제일 앞에 부분에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봐야 될 문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뭐 다 지금 every 뭐 이렇게 강조해두고 그 다음에 one must now ever stop fretting possibilities. 이것만 봐서 이제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내용을 이거 무슨 말인지 이것만 가지고서는 뭘 강조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자 이렇게 표현 써놓고 나서 success. 성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responsibility라는 표현을 써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는 겁니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little closer to God. 그러니까 그래서 뭐 세상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예시 부연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예시부연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고 읽으면 도움은 됩니다. 예시부연의 특징은 읽으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꼭 읽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핵심이 담겨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핵심 파악하는 데 있어서 예시부연이 키로 작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좀 감안하시면은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아마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12번.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답은 당연히 2번이죠. 네,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고. 근데 뭐 쉽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핵심을 파악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게 되면 추론 문제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뭐 지금 우리가 빠르게 풀긴 하지만은 요런 식으로 타임어택 상황에서 푼다는 걸 강조 드리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유형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쉬운 문제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요거 만만하게 보실 게 아니고 쉽게 푸는 거는 문제는 푼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을 파악하는 연습은 항상 여러분들 어떤 지문이 나왔든 간에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2번 보실게요. 12번 다음 글을 시사하면 바로 적절한 거. 자 여기서는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는 요 벗이라는 표현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이제 역접의 연결어라고 하죠. 이거는 역접의 연결어 나오면 항상 주목을 하고 강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얍삽한 게 아니고 원래 역접의 연결어가 나오면은 거기에 토픽 센텐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but이라든가 뭐 however라든가 뭐 그다음에 양보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연결어가 나왔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But even what is terrible in actuality often pales in significance compared to what is terrible in imagination.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12번 문제 여기서 좀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실제 상황에서 끔찍한 것조차. 네. 실제 상황에서 끔찍한 것조차 이게 페일이라는 거는 창백해지다 이런 의미인데 뭐 흐려진다 이런 의미죠. 종종 흐려져요. insignificance 의미가 좀 이렇게 흐릿해진다. 뭐와 비교해서 compare to what's terrible in imagination. 상상 속에서 끔찍한 것과 비교해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생활에서 끔찍한 게 상상 속에서 끔찍한 것과 비교하면 어느 게 더 끔찍하다는 거예요. 상상 속에 끔찍한 것이 더 끔찍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끔찍한 게 상상보다 덜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래도 현실이 낫다는 거죠. 상상하는 것보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끝난 겁니다. 여기서. 왜 그래요? 여기서 핵심이 등장을 했고 답이 이제 보기를 보시게 되면은 don't turn away from reality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는 끝난 거예요. 문제 풀이 과정이 여기서 끝납니다. 자, turn away from 외면하다 이런 얘기예요. turn away 돌아서는 거니까 현실을 등 돌리지 마라 이런 얘기니까 뭐 현실 외면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뭐 자연스럽게 1번으로 이제 찾아지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게 버실한 역접어가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고, 여기 또 나왔는데, 여기 이제 핵심이 등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역접에 연결하라고 해서 반드시 핵심이 거기에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역접의 연결어가 등장했을 때, 그리고 뭐 양보의 의미를 가진 어떤 역접의 연결어도 양보의 의미를 가진 연결어도 역접의 연결어로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런 여러분들 주목하시다 보면은 거기서 핵심이 등장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문제를 푸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얍삽하게 푼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영어적인 표현에서 역접 연결어 나오면은 원래 핵심이 등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원래. 영어에서 원래 그래요.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이게 역접의 연결을 주목하는 거를 얍삽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꼼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영어를 몰라도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은. 예,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 영어가 이렇게 쓰는데 뭐 그거를 한국인이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답이 여기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don't turn away from reality 이렇게 답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4번 보실게요. 14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건 문제 여러분들 쉽게 푸는 유형이죠. 예, 여기 우리 항상 이제 수능에서도 요거는 뭐, 이게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뭐 머리 식힐 겸, 이제 뭐 듣기 평가하면서 이제 우리 수능 볼 때, 안내방송 들으면서 이제 푸는 그런 가벼운 이제 그런 문제 유형인데, 자, 18번 문제. 그러니까 이게 수능에서 18번이고, 이제 우리 여기 14번으로 나왔는데, 요 목적을 찾는 문제 유형이 쉬운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답이 직접적으로 대시된다는 게 포인트죠. 예. 그냥 대놓고 드러낸다는 거. 예. Therefore, I'm requesting a review of this plan and a full specific explanation about the reasons for the denial. 이 거부를 한 것에 대해서 뭐 이유를 완벽하게 좀 설명을 듣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만약 내가 이제 번복을 얻지 못한다면 이런 표현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거 여기에 또 등장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설명을 듣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리뷰를 먼저 해주길 원하고 설명을 듣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번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좀 약간 특이한 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문장에서 진짜 원하는 거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리버설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원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이 문제는 사실은 리뷰, 그 다음에 explanation, 그 다음에 리버설 이 세 가지를 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리버설만 뭐 지금 원하는 것처럼 여기 답이 제시가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요것도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리뷰도 요구한다 그랬고, a full specific explanation. 요거 다 요구한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리버설이 뒤에 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만 가지고 보기를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세 개 다 원래는 다 요청사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번복을 요구하려고 썼다. 예. 약간은 좀 보기가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하지만은 뭐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얘는 추론 문제 유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파악하는 유형과 굉장히 좀 맞닿아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핵심 독해 핵심 파악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 선상에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독해 핵심 파악 문제 유형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게 출제가 되고, 하지만 우리가 얘를 뭐 이렇게 추론 문제로 분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추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40번 문제 유형도 좀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유형이에요. 자, 요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뭐 첫 번째 문장에서 뭐 고유명사 요거 나오면은 그냥 쭉 가볍게 읽으세요. 쭉 가볍게 읽다가 Instead, people engaged in self-evaluation and they reviewed their peers. 여기 이제 좀, 어쨌든 얘도 역접의 연결어에 들어가요, instead. 대신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얘도 한번 쭉 보시다가, 여기 좀 이런 거,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는 거 좀 감안하셔서 쭉 보시다가, 이제 여튼 여기까지는 지금 실험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뭐 저기 실제로 뭐 조사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무엇을 그들이 발견했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죠. 발견한 게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individuals, 개개인은 tend to eliminate colleagues from their network if these coworkers provide a negative feedback. 이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었다. 이게 조사의 결과죠. 예. 이런 경향이 있었다. 예, tend to.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eliminate colleagues, 이게 이제 결국에 보기에서는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distance from. 예? keep their distance from colleagues.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매칭이 그렇게 된다는 거. 예.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 그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쭉 가시다가 또 어디서 주목을 해야 되냐? 쭉 가세요. 쭉 가시다가 in short. 이런 표현 또 나오면 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죠. In short, individuals surrounded themselves with people who told them what they wanted to hear. 그러니까 자기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사람들로 그들을 둘러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하나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서 그들을 둘러싸였다니까 뭐 둘러싸여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법에서 되게 많이 나오죠. 이 기준이 뭐예요? 제기대명사의 제기적 용법, 요 동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법에서 항상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여러분들 요 유형은 여러분들 그 어법에서도 항상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작용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좀 보시다가 이런 게 이제 이런 건 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고, 그 다음에 쭉 보시다가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자,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다 이러면서 the researchers found, 또 found 뭘 발견했냐면은, 자, that improved performance suffered considerably,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어떤 그 노동자들의 어떤 그 고용자들의 뭐라 그래요? 그 우리말로 하면은 고용된 사람이죠. 그 직원들의 어떤 수행, 퍼포먼스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었다니까 보기에서 어떻게 제시가 됐어요? 쭉 보시면은, 자, 어드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드버스가. suffer라는, 자, 여기서 위에서 suffer라는 상당히니까, 뭐 이건 부사니까, 얘는
adverse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네. adverse effect. 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네. 매칭이 되는 거. 이 40번 문제는 이 단어와 단어, 그러니까 단어와 이 지문상의 단어와 지문상의 표현과 어떤 보기의 표현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기에 되게 좋은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요약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40분, 지금 40번이고 여기서는 이제 24번으로 나왔는데 이 문제 유형도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핵심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핵심 파악이 돼야지 추론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감안하셔가지고 40번 문제 여기서 24번으로 나온 요약 문제 유형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계속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답이 어떻게 이제 지문의 내용과 답의 어떤 그 각각의 표현들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답이 1번이라는 걸 알았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얘가 왜 1번인지를 지문에서 찾는 거죠. 예, 보기가 1번이 답이다. 답을 안다는 전제 하에 여러분들 답을 찾는 것보다 답의 근거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지금은. 답을 뭐 미리 보셔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예. 이게 답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얘들이 어떻게, 엘리메이트라는 표현, 그 다음에 suffer considerable, 이런 표현이 매칭이 된다는 거. distance from adverse.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 요거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금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하시면은 결국에는 문제 잘 풀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하시면은. 그래서 독해 핵심 파악 문제 유형. 그 다음에 추론 문제라는 게 여러분들 항상 요해를 좀 하시는 게 추론 문제가 뭐 지문에 없는 답을 찾는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 수능도 마찬가지고 사관학교 문제 유형도 마찬가지고 경찰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추론 문제가 모두 공통점이 지문에 무조건 답의 근거가 제시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추론 문제를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시가 지문에 돼 있기 때문에 근거가 지문에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찾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그 연습 좀 집중적으로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지금 시점에서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표 문제 유형 독해 핵심 파악 유형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관학교 올패스 여러분들 결국에는 여러분들 사관학교 붙는 게 목적이잖아요. 합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그 합격을 결정하는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어요. 오답 상해 5개 유형 여러분들 주로 추론 문제 중심으로 해서 뭐 빈칸 추론, 순서 맞추기 유형 뭐 이런 게 중요하게 작용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여러분들 실제로는 합격선이 나오려면은 여러분들 걔네들 완벽하게 풀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빼고는 여러분들 다 완벽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은 만점도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만점 나와요. 예.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추론 문제도 결국에는 핵심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핵심을 파악하는 문제를 계속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추론 문제도 정확하게 푸실 수 있다는 거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대표 문제 유형으로 지금 제시해 드리고 있는 이 유형들 여러분들 꾸준히 연습하시고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집중적으로. 예. 그래서 요 문제 유형들 기출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계율도 마찬가지고 우리 프랙티스 영어에서 제시해드리는 그런 문제들 계속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추론 문제 모두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 감안하셔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요 문제 유형을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합격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 맞춰서 공부를 해보자. 그런 말씀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시점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시기를 놓치면 여러분들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시기니까 여러분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독해 핵심 파악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론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핵심 파악하는 연습,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는 연습, 예, 좀 반복해서 하시면서 좀 그렇게 추론 문제를 정복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좀 이렇게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산학교 2022학년도 문제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봤고, 예, 그래서 늘 그 합격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정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022학년도를 중심으로 한 어떤 분석 교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